다른 걸 다 제쳐두고 그래픽 기술의 진일보를 이룬 것은 분명한 작품, 바로 아바타죠. 특히 실제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CG 기술은 개봉 당시 많은 관객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원하게 만들었고, 준비했다는 듯 내놓은 3D 입체 기술은 극장에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안경 위에 3D 안경을 덧대서 써야 했던 친구가 생각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면서 어색해하다가 영화 자체에 매료되어 2번 더 재관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은 아바타는 3D 영화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선보이며 나아가 3D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인데요. 전세계 흥행 1위를 기록했던 아바타가 이번에는 4K HDR 리마스터링으로 극장에 개봉합니다. IMAX, 4DX, 슈퍼 4D, 돌비 시네마와 같은 특별관에서 이 아바타 리마스터링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9월 21일부터 2주 동안만 개봉을 한다고 하니 화질과 사운드, 그리고 3D 입체감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아바타 리마스터링 상영을 놓치지 않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왜 아바타가 지금 리마스터링이 됐을까요? 아시다시피 연말에 아바타2 물의 길이 개봉을 하기 때문이죠. 1편이 개봉한 지도 무려 13년이 넘어서 영화를 좀 잊으신 분도 또 아직 접하지 못한 어린 관객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번 극장 상영이 반가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1편의 내용을 줄거리 순서대로 몇 가지 비하인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2154년 지구의 자원 고갈로 인류는 태양계에서 가까운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의 폴리페모스 행성 주위를 도는 판도라 위성에서 자원을 채굴합니다. 그런데 이 판도라는 인간이 숨 쉴 수 없는 대기로 가득 차 있어서 인간은 이곳에 사는 원주민인 나비족의 유전자를 복제하고 나비족과 외형이 비슷한 아바타를 개발하죠. 사용자가 특수한 캡슐에서 잠든 상태로 이 아바타를 조종하고 반대로 아바타가 잠들면 사용자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아바타는 산스크리트어로 인카네이션, 즉 화신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힌두교의 신인 비슈누가 인간의 몸을 빌려서 지상에 내려오는데 이때 이 분신을 일컬어서 아바타라고 합니다. 감독은 이에 대해서 본작의 아바타란 인간의 지능을 멀리 떨어진 생물학적 신체에 주입할 수 있는 미래의 기술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아바타는 사용자의 유전자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가진 인간만이 조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아바타 프로그램의 일원이었던 과학자 토미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고 이를 담당하던 거대 기업 RDA는 토미와 게놈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 제이크를 찾아갑니다. 미 해병대 출신의 제이크 역시 불의의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그로 인해서 술과 싸움에 찌든 그런 인생을 전전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Your brother represented a significant investment. I'd like to talk to you about taking over his contract. 그는 결국 제안을 수락하죠. 판도라에 도착한 제이크, 여기 인간 본부는 크게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뉩니다. 아바타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그레이스 박사를 중심으로 한 이 온건파는 나비족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학교를 지어주면서 교류를 다졌고, 반면 본부의 총책임자인 파커, 무엇보다 그 옆에 있는 행동대장 쿼리치 대령으로 대표되는 강경파는 그런 방법은 효과가 없다면서 무력으로 자원을 채취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이크가 여기 오기 전 그레이스는 나비족과 평화롭게 교류를 하고 있었지만 벌목 현장 때문에 화가 났던 네이티리의 언니 실환인이 인간들과 충돌하고 결국 군인들이 실환인을 죽여 나비족과 인간은 영영 멀어지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네이티리가 누구냐면 나비족 오마티카의 부족장인 에이투칸의 딸입니다. 그레이스, 스펠만과 미션을 나선 제이크는 또 한 번 불의의 사고로 혼자 고립되는데 이때 숲에서 네이티리를 만나게 되죠. 여기서부터 아바타로 링크한 제이크 그리고 나비족들이 나오는데요. 신체 동작을 그래픽으로 구현하기 위한 모션 캡처 기술이 쓰였고 자세히 보면 배우들 얼굴에 점과 함께 바로 앞에 있는 소형 카메라를 볼 수 있습니다. 특수 카메라로 배우들의 얼굴을 360도 촬영하여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까지 다 잡아내고 나아가 볼륨이라 불리는 거대한 세트장에선 무려 250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세분화된 각도에서 배우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담아냈습니다. 이러한 주요 CG 작업 외에도 시고니 위버가 피우는 담배가 사실 그래픽으로 구현한 것이라고도 하죠. 또 제이크를 연기한 샘 워딩턴은 실제로 의족을 착용했고 그의 진짜 다리는 휠체어 안에 집어넣은 뒤 CG로 제거한 것입니다.
네이티리는 제이크를 적대시하지만 그 순간 제이크에게 나비족이 신성시 여기는 영혼의 나무의 씨앗이 달라붙습니다. 이를 보고 제이크가 다름 아닌 판도라의 여신 에이와의 계시를 받았음을 직감한 네이티리는 그를 오마티카의 부족이 있는 홈트리로 데려가는데요. 그들은 예언만으로 제이크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쯔테이라는 차기 지도자가 그런데요. 결국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차이크이자 네이티리의 어머니인 모아트가 제이크를 한번 보더니 기회를 주죠. 그렇게 아바타 제이크는 네이티리의 가르침을 받으며 나비족의 언어와 문화를 알아가고 아바타가 잠들면 인간 제이크로 돌아가 내부 정보를 전달하는 일종의 스파이 미션을 수행합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나비어는 아바타 팀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언어로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언어학자인 폴 프로머가 개발을 했습니다. 제작 당시엔 이야기에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서 약 1000개의 단어만 있었는데 이후 아바타를 기반으로 한 게임을 개발할 땐 2200개 이상으로 단어 수가 확장되었다고 하죠. 이 아바타 시리즈가 5편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바 과연 얼마나 많은 단어가 만들어질지 한번 주목해 볼 법도 한데요. 참고로 이 나비어에 대해서 감독의 요구사항은 호소력이 있으며 배우들이 무리 없이 발음할 수 있는 언어라고 하는데 제이크를 연기한 호주인 샘 워딩턴은 미국 억양보다 나비어를 마스터하는 것이 더 쉬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경파의 간섭에 못 이긴 그레이스 박사는 링크 장치를 옮기기로 하는데요. 그곳은 바로 판도라 하늘에 떠있는 할렐루야 산이었습니다. Grace explained it to me. Some kind of maglev effect because unobtainium is a superconductor or something. 제이크는 쿼리치 대령에게 정보를 넘기는 미션을 하는 한편 그레이스 박사와도 함께 협업하며 또 나비족과도 계속 살아가는데요. 제이크는 드디어 동물들과 연결되는 교감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말과 비슷한 팔레와 그 다음엔 날아다니는 생명체 이크란과 교감을 시도하죠. 감독에 따르면 할렐루야 산의 주요 모티브는 중국의 유명 관광지들인데요. 바로 장가게, 계림, 황산 등입니다. 특히 원가게와 같은 곳은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지형들이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기도 하죠. 딱 봐도 판도라에 떠다니는 산들과 유사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바타가 역대급 흥행을 거두고 이곳에 한 바위가 아바타 바위라고 이름 지어지고 또 여기 실제로 가보면 이런저런 아바타 관련 동상들이 설치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제이크는 마침내 나비로 인정을 받는 의식을 치르게 되고 그날 네이티리 깨어나 보니 달콤한 아침이 아니라 불도저가 나무를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렬하게 저항하는 제이크 그리고 전투를 준비하는 쯔테이와 전사들 그러던 중 쿼리치 대령이 링크 장치로 와서 제이크의 통신을 끊어버리는데요. 그리고 그대로 오마티카의 부족을 무력으로 침공합니다. 결국 홈트리가 불타버리죠. 족장 에이투칸마저 숨을 거둡니다. 그레이스와 제이크는 강제로 링크가 끊겨 그들의 아바타는 잠이 들게 되고요. 인간 제이크 일행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조종사 트루디가 그들을 구출해주고 링크 장치를 챙긴 채 달아나지만 그 과정에서 그레이스는 중상을 당합니다. 여차저차 숨겨진 장소로 이동해서 다시 링크에 성공하죠. 제임스 카메론은 자기 영화에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매번 카메오로 등장하는 감독입니다. 터미네이터 1편에선 모텔 주인, 2편에선 T-1000의 비명, 에일리언 퀸, 어비스의 헬리콥터 조종사, 트루라이즈에선 전투기 조종사, 타이타닉에선 한 승객으로 말이죠. 이번 아바타에도 제임스 카메론의 목소리가 들어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Time on target. One mic. Copy, we have a visual. Roger that. Stay on heading 030. Roger, 030. 제이크에게 떠오르는 방법은 딱 하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크란의 최종 보스라고 할 수 있는 토르크와 교감을 하는 것이죠. 교감에 성공한 제이크는 토르크를 타는 전사, 나비족들에겐 전설처럼 내려오는 토르크 막토가 되어 부족 앞에 나타나죠. 그 모습에 나비족은 경의를 표하고 새로운 족장 쯔테이도 결국 그를 인정한 채 같이 손을 잡고 싸우기로 합니다. 그레이스는 안타깝게 사망하고 제이크는 토르크를 탄 채 판도라에 있는 나비족 일원들을 결집시켜 인간들과 대규모 결전을 펼치고 영화는 점차 끝을 향해 달려가죠. 수세에 몰리기도 하지만 A와의 힘인지 야생 동물들까지 가세해 결국 인간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쿼리치 대령은 화살에 맞아 죽죠. 나비족의 완승으로 모든 인간은 판도라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제이크는 완전히 아바타로 영원히 옮겨가는데요.
영화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 모두 주인공 제이크가 눈을 뜨는 장면입니다. 일종의 수미상관이라고도 할 수 있죠. 본작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오엘 은가티 까메이에, 즉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인데, 아바타 1편의 포스터도 2편의 포스터도 모두 정면을 직시하는 캐릭터의 이미지라서 마치 관객들에게 건네는 그런 메시지 같기도 합니다. 아바타 시리즈 내내 이 당신을 본다 라는 개념을 기억하고 있으면 향후 떡밥이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바타2의 예고편을 살펴볼까요? 완전히 아바타로 영원히 옮겨간 제이크는 네이티리와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무려 5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명, 손가락이 5개죠. 나비족은 손가락이 4개인데 이 친구는 입양을 한 걸까요? 이뿐만 아니라 전편의 최후 결전에서 패배해 판도라에서 추방됐던 인간들이 이 판도라에 다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공개된 캐스팅 목록에선 1편에서 죽은 그레이스 박사, 쿼리치 대령을 연기한 시고니 위버와 스티븐 랭의 이름을 볼 수도 있는데요. 제이크와 네이트리가 5명의 자녀를 갖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을 텐데 과연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예고편을 보면 또 한 번 나비족과 인간의 전투를 암시하는 그런 장면도 있기 때문에 영화 초반엔 지난 시간의 설정을 정리하면서 입체적인 사건이 끼어들고 후반부에 대규모 전투로 마무리하는 그런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2편의 부제가 물의 길인 만큼 새로운 물의 부족이 서사의 주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심 캐릭터가 바로 로날이며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합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모션 캡처를 진행하면서 무려 7분 넘게 물속에서 숨을 참았다고 하는데, 이는 무려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에서 톰 크루즈가 보유했던 기록을 깬 것입니다. 또한 장엄한 스케일을 보여주는 고래를 닮은 캐릭터는 툴쿤이라고 하는데요. 아바타의 총괄 제작자인 존 란다우에 따르면 툴쿤의 몸 길이는 약 90m가 넘는다고 합니다. 향유고래가 약 15m 정도니까 툴쿤의 그 어마어마한 크기가 얼마나 클지 영화에선 어떻게 구현이 될지 궁금하기만 한데요. 게다가 아바타 4편의 부제가 바로 툴쿤의 기수. 시리즈 전체는 물론 2편에서 역시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그런 캐릭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3년이란 세월이 지난 만큼 작정하고 찍은 듯한 아바타2 물의 길. 13년 전 1편이 자신있게 독보적인 그래픽 기술을 내보였듯 이번 속편에선 어떤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질지 12월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죠.